되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grep 명령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grep 명령은 특정 패턴이나 문자열을 포함하고 있는 파일 내의 라인을 출력을 해주는 그런 기능을 제공을 하고요. 상당히 많이 사용이 되는 명령입니다. grep 명령 자체적으로도 많이 사용이 되지만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파일 응용에서 소개되고 있는 기타 명령어들과 함께 서로 어우러져서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파일을 제어하는 명령 외에 다른 명령어들과도 서로 어우러져서 많이 사용이 됩니다. 지금 제가 어우러진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파이프 기능을 얘기하는 것이죠. 파이프 기능을 통해서 여러 개의 유닉스 명령어들이 서로 연결이 돼서 파이프 앞에서 실행된 결과가 뒤에 있는 명령어로 전달이 되는, 그리고 계속 이어질 수 있는 이러한 형태의 구조를 가지고 grep 명령은 또 많이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실습을 통해서 예제를 사용하다 보면 여러분들도 추가적으로 좀 여러분들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좀 갖게 될 거고요. 일단 grep의 옵션을 좀 잠깐 살펴보고 실습을 해보도록 하죠. 주요한 옵션을 살펴본다면 -i 옵션 같은 경우에는 대문자나 소문자로 구별하지 않고, 즉 검색 대상이 되는 문자열을 대소문자로 구별하지 않고 검색을 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요. -n 옵션과 같은 경우에는 라인 번호를 함께 출력을 해주는 기능을 갖게 되고요. -l 경우에는 패턴이 포함된 파일의 이름을 같이 출력을 해주는 그런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v 옵션을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이 -v 옵션은 지정된 패턴과 일치하지 않는 라인을 출력을 합니다. 즉 반대적인 거죠. 어떤 패턴이나 문자열이 일치하는 라인을 출력하는 것이 아니라 일치하지 않는 라인을 출력을 해주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습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실습 환경을 구성을 하고요. 터미널을 띄웠습니다. 자, 우리가 제일 먼저 실습을 해볼 grep 명령어는 etc 밑에 있는 패스워드 파일에 그 해당되는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는 사용자들의 정보가 등록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중에서 프리맨이라는 사용자 계정의 등록 정보를 살펴보는 그러한 명령을 한번 수행해 보도록 하죠. 우리가 그 패스워드 파일을 표준 출력으로 출력해서 볼 수도 있지만 다른 사용자는 관심이 없고요. 프리맨이라는 이름의 사용자만의 어떤 등록 정보를 보고 싶다. 자, 그런 경우에는 grep으로 프리맨이라는 키워드가 있는 라인만을 출력을 할 건데요. 어느 파일로부터 etc 밑에 있는 패스워드 파일을 대상으로 해서 이 안에 프리맨이라는 키워드가 있다면 그 키워드가 있는 라인을 이제 출력을 하겠죠. 자, 엔터를 치면 프리맨이라는 사용자 계정이 나왔고요. 사용자 아이디는 500이고 그룹의 아이디도 500이고 코멘트가 간단하게 나와 있고요. 이 프리맨은 루트 밑에 홈 밑에 프리맨이라는 디렉토리를 홈 디렉토리로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빈 밑에 있는 배시쉘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grep을 사용하면서 옵션을 한번 써보기로 하죠. 이 프리맨이라는 사용자가 패스워드 파일에 몇 번째 라인에 등록이 되어 있을까, 그런 거를 알고 싶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우리가 일일이 세어볼 필요는 없고요. grep에 있는 옵션을 이용하면 가능할 텐데요. -n 옵션을 주고요. 프리맨이라는 키워드와 일치하는 라인을 출력을 할 때 어디에서 etc 밑에 있는 패스워드 파일에서 프리맨이라는 키워드를 출력할 때 -n 옵션은 해당되는 라인의 넘버도 같이 출력을 해주죠. 그래서 여기 30이라는 값이 나왔는데요. 이 프리맨이라는 키워드는 패스워드 파일에서 30번째 라인에 해당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숫자를 아는 것이 의미가 있다면 우리는 해당되는 파일 안에서 grep 명령과 그 옵션을 통해서 이렇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모아를 통해서 패스워드 파일을 한번 좀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etc 밑에 패스워드 파일이요. 자, 출력을 하면 좀 뒷부분으로 가볼까요? 지금 보면 요 패스워드 파일의 제일 마지막 7번째 필드는 해당되는 사용자가 사용을 하는 로그인 쉘이 대부분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로그인 쉘이 7번째 필드에 등록이 되는데요. 이번에는 배시 쉘을 사용하는 사용자들의 등록 정보를 한번 살펴보고 싶다. 자, 그런 경우에 어떻게 그랩 명령을 사용을 할 것인가? 그랩 명령은 패턴을 이용을 해서 검색의 키워드로 사용을 할 수도 있는데요. 이 패턴의 형태는 정규 표현식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뭐 이런 달러 값이요. 이 달러 값은 우리 유닉스에서 라인의 제일 끝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뭐 이런 값은 라인의 제일 앞을 이야기를 하고요. 뭐 이런 아스테리크 값은 제로이거나 복수의 임의의 문자값을 이야기를 하고요. 뭐 이런 컴마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문자값을 대체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용도들로 사용이 되는 정규 표현식인데요. 일단 실습을 통해서 한번 좀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 우리는 패스워드 파일에서 배시 쉘을 사용하는 사용자들의 등록 정보를 보고 싶다. 자, 그런 경우에 그랩을 이용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 자, 그랩으로 배시라는 키워드가 들어가 있는 라인을 출력을 할 건데 어느 파일이라면 etc 밑에 있는 패스워드 파일이죠. 자, 이렇게 엔터를 치면 배시가 들어있는 라인을 출력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사용을 한다면 배시 쉘을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들의 등록 정보가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지금 이 그랩은 해당되는 라인에 배시라는 문자열이 있다면 무조건 출력을 하기 때문에 혹시나 배시라는 키워드가 로그인 쉘에 사용이 된 것이 아니라 뭐 중간에 어떤 커멘트에 사용이 됐다든가 아니면 뭐 사용자 이름으로 사용이 됐다든가 뭐 이럴 수도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사실은 배시 쉘을 쓰는 것이 아니라 7번째 필드가 아닌 다른 필드에 우연히 배시라는 이름이 있었기 때문에 출력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해서 위에 있는 것처럼 사용하는 것보다는 명확하게 배시 쉘만을 사용하는 사용자 등록 정보를 볼 수 있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바꿔보기로 하죠. 그랩으로 배시라는 키워드가 들어있는 라인을 출력을 할 건데 이 배시는 어디에 나와야 되냐면 라인의 제일 끝에 나오는 배시만을 의미하겠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겠죠. 정규 표현식에서 사용하는 이 달러 값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라인의 제일 끝을 의미하고요. 라인의 제일 끝인데 끝 바로 앞에는 배시라는 키워드가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etc 밑에 있는 패스워드 파일을 입력을 했다면 사실 아까와는 같은 값이 나오지만 사실은 이제는 반드시 7번째 필드의 배시가 사용이 된 라인만 출력이 된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윗단에서 사용된 명령어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런 주석을 처리하는 부분에 배시라는 키워드가 있어도 출력이 되지만 지금의 이 명령은 이 라인의 끝에 배시라는 키워드가 있을 때야만 출력이 되는 그런 용도로 그랩이 사용이 됐습니다. 이게 훨씬 더 명확하겠죠. 자, 이번에는 그랩 명령을 좀 더 다른 측면으로 사용을 해보도록 하죠. 지금까지는 그랩 명령 하나만을 사용을 해서 이미 파일에 있는 어떤 내용을 해당되는 라인을 출력을 하는 그런 활용 사례를 봤고요. 지금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배시 쉘이 들어있는 사용자 정보의 라인을 모두 출력을 했는데요. 자, 이번에는 이 그랩이 파이프를 이용해서 다른 명령어들과 서로 이어지는, 연결이 되는 그러한 실습을 한번 해볼 건데요. 시나리오는
배쉬쉘을 사용하는 사용자 등록 정보에서 사용자 계정과 마지막 7번째에 있는 그 로그인 쉘의 이름을 출력을 하는 그런 거를 그랩을 이용해서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죠. 전체 라인을 출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실 실질적으로 얘기한다면 첫 번째 필드와 마지막 7번째 필드만을 출력을 하도록, 즉 배쉬쉘을 사용하는 사용자 정보 등록 정보 안에서 첫 번째 필드와 7번째 필드를 출력을 하는 그러한 내용을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그랩 자체만으로는 해결하기가 힘들죠. 그랩은 라인 단위로 출력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명령어 중에서 칼럼 단위로 출력을 해주는 기능이 있었는데요. 원본 파일에서 칼럼 단위로 필터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이 있었죠. 컷이라는 명령이었죠. 자, 그래서 이러한 미션은 컷과 함께 그랩이 사용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죠. 컷으로 패스워드 파일에서 해당되는 칼럼을 잘라 올 건데요. 패스워드 파일은 딜리미터가 콜론이죠. 자, 그리고 몇 번째 필드를 가져올 거냐면 첫 번째와 7번째 필드만을 원본에서 가져올 겁니다. 자, 원본은 etc 밑에 있는 패스워드 파일이 될 거고요. 자, 지금 이 컷만으로는 배쉬쉘만의 어떤 값을 가져올 수는 없겠죠. 그냥 어떤 값인지 모르지만 첫 번째 칼럼과 7번째 칼럼, 첫 번째 필드와 7번째 필드만을 가져오는 기능까지밖에 못 오죠. 자, 여기에 또 다른 지능을 추가를 해야 되겠죠. 파이프를 통해서 이 실행 결과 안에서 그랩으로 배쉬가 들어있는 라인을 출력한다면 우리의 미션이 해결이 되겠죠. 이렇게 엔터를 치면 첫 번째 필드 사용자 계정과 그리고 7번째 필드 배쉬가 들어있는 로그인 쉘을 배쉬를 쓰고 있는 7번째 필드가 이렇게 같이 출력이 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보다 좀 더 좋은 거는 아까 위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이 배쉬라는 키워드가 사용자명으로 나올 수도 있겠죠. 사용자 계정으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컷으로 마이너스 t의 딜리미터는 콜론이고요. 마이너스 f에서 첫 번째 필드와 7번째 필드를 etc 밑에 있는 패스워드에서 가져올 건데, 자, 이거를 가지고 그랩으로 배쉬를 로그인 쉘로 쓰는 등록 정보를 가져올 건데, 여기에 이 배쉬라는 키워드는 실 마지막에 나오면 것만을 포함시키겠다. 자, 이런 측면으로 엔터를 치면 나오는 결과는 현재는 같지만 사실은 위와는 좀 다를 수도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는 이 라인에 어디에든 배쉬라는 키워드가 있으면 대상이 되는 거고요. 이 부분에서는 배쉬는 제일 뒤에 배쉬라는 키워드가 있을 때야만 해당이 되는 것이죠. 이게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래서 그랩은 파이프를 통해서 이렇게 여러 개의 명령이 서로 연결이 되는 이런 측면으로도 또 많이 사용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파일 시스템에 존재하는 파일을 타겟을 해서 원본 데이터로 해서 그랩이 사용되는 표현 방법 말고요. 우리가 지금 계속 파일 응용에 해당되는 명령어들을 볼 때는 두 가지 케이스로 계속 실습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그랩에서는 첫 번째로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파일을 대상으로 해서 그랩 명령이 사용되는 방법을 두 가지 케이스로 봤습니다. 그랩 자체만을 사용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파이프를 통해서 또 다른 명령어와 서로 어우러지는 그런 측면을 봤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원본 파일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파이프를 이용하긴 하는데 어떤 앞에 있는 파이프 앞에 있는 명령의 실행 결과에 의해서 나온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그랩이 사용되는 그러한 형태의 예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LS를 해볼 거고요. ls-l을 하면 여러분들은 파일, 요 1114라는 디렉터리에 있는 파일의 정보가 리스트 형태로 출력이 되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 1114라는 디렉터리에 있는 파일 목록 안에서 모두 출력할 것이 아니고요.
디렉토리만 출력을 하고 싶다. 자, 그런 경우에 ls-l은 요 안에 뭐 디렉토리든 일반 파일이든 심볼릭 파일이든 뭐 소켓 파일이든 파이프든 있는 대로 다 출력을 할 텐데요. 그랩을 통해서 한번 필터링을 해보도록 하죠. 디렉토리만을 출력을 하겠다. 자, 그렇다면 우리 ls-l을 했을 때 먼저 한번 보죠. ls-l을 하면 제일 첫 번째 바이트에 파일의 종류가 나오죠. 이렇게 하이폰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뭐 일반 파일이고요. D로 표현되는 부분이 디렉토리인데요. 우리는 요거를 이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ls-l을 하고요. 파이프로 그랩한테 실행 결과를 던져줄 건데 어떤 라인만 출력을 할 거냐면 요 제일 첫 번째 바이트가 D인 것을 출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D는 이 라인의 어느 군데에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D라고만 하면 안 되겠죠. 이게 아니라 D는 D인데 제일 앞에 나오는 T, 제일 첫 번째 바이트에 나오는 T를 출력을 해야만 디렉토리의 D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엔터를 치면 앞에 D가 붙은 것만 출력이 됐고요. 그럼으로써 1114라는 디렉토리 안에 있는 서버 디렉토리, 서버1과 서버2라는 디렉토리 정보만 출력이 되게 됐습니다. 자, 간단한 예제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요 파이프 앞에 또 다른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배우는 명령어들을 이제 대체해서 여러분들이 활용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러한 명령들을 통해서 원초적인 데이터가 만들어지면 그랩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필요한 어떤 데이터를 걸러낼 수 있는 그러한 용도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저는 여러분들한테 ls라는 명령을 통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린 거고요. 이 내용은 왜 설명을 드렸냐면 파일 시스템에 존재하는 데이터가 아니라는 거죠. 파이프 앞에 있는 명령의 실행 결과를 대상으로 해서 그랩이 사용되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하나만 더 예제를 한 번만 더 해보도록 하죠. 자, 역시 파이프와 함께 파일 시스템에 존재하지 않는 실행 명령에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그랩에 이용되는 상황을 보여드릴 건데요. 자, 이번에는 이 1114라는 디렉토리 안에 확장자가 txt인 것을 확장자가 txt인 파일만을 출력을 하겠다. 자, 그러면 하나를 더 넣어볼까요? 1114라는 디렉토리 안에는 여러 사용자들이 파일을 또는 디렉토리를 만들어 뒀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현재는 프리맨이라는 사용자만 이 1114라는 디렉토리의 파일을 만들어 놨지만 유닉스는 멀티 유저가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고 이 1114라는 디렉토리에 실제 소유주 외에도 다른 일반 유저들도 파일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1114라는 디렉토리 안에는 사용자 계정이 프리맨 외쪽으로도 파일을 만들어놓은 그런 데이터들이 존재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건 조금 더 어렵게 우리가 얘기를 해보면 ls-l의 결과 중에서 사용자가 소유자가 프리맨이고요. 그리고 파일의 확장자는 txt인 것만을 출력을 하겠다. 자, 이런 경우에 그랩이 다른 명령어들과 어떻게 어우러지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 ls-l을 통해서 원초적인 데이터가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그랩을 통해서 프리맨이라는 키워드가 나오는 것, 사용자 계정을 얘기하겠죠. 요 키워드가 들어있는 라인만을 ls-l의 결과에서 선택을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확장자가 txt인 것을 또 추가적으로 필터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엔터를 치면 지금 확장자가 먼저 소유자부터 볼까요? 모두 프리맨이고요. 소유자가 모두 프리맨으로 되어 있고요. 확장자를 보면 txt, txt 이렇게 txt로 되어 있는데 여기를 한번 보시죠. 확장자는 .c입니다. txt가 아니죠. 파일명이 txt네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냥 단순히 그랩 txt라고만 해놨기 때문에
이 파일도 같이 지금 현재의 명령어에서 같이 출력이 된 거죠. 이러면 이제 문제가 되겠죠. 자, 우리의 미션은 1114라는 디렉토리에 프리맨이라는 소유주가 만든 파일만 출력을 할 건데 그 중에서도 확장자는 txt여야 된다. 자, 이거를 더 정확하게 우리가 사용을 하려면 이런 방법이 좋겠죠. ls-l을 하고요. 그래 프리맨이고요. 그 다음에 그랩인데 확장자가 txt인데 txt라는 것이 뭐 라인에 뭐 임의의 자리에 뭐 있다고 해서 출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제일 끝에 있을 때만, 확장자는 제일 끝에 붙으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명령을 실행을 한다면, 자, 이제 위에 있던 요 txt.c라는 파일은 걸러졌죠. 자, 요게 더 좋은 명령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그랩 명령을 몇 가지로 좀 나눠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여러 가지 측면으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파이프와 함께 사용이 될 때는 이 앞에서 근본적으로 어떤 데이터를 만드는 명령을 쓸 거냐에 따라서 그랩이 또 다르게 이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그랩이 사용되는 방법은 이해를 했고요. 앞으로 이제 배워지는 명령에 따라서 이 앞에다가 여러 가지 명령을 바꿔가면서 우리가 활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랩 명령을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죠.